공항을 지나가는 한 남자를 봅니다. 낡은 배낭에 야구 모자, 발에는 슬리퍼를 신고 이코노미석 탑승권을 들고 있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학생인가? 돈 없어 보이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람 실제로는 여러 회사를 소유하고 계좌에 수백억이 넘는 자산을 보유한 사람일 수 있다는 점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은 진짜 부자들이 왜 가난한 척을 하는지 그 뒤의 숨은 전략과 심리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부자의 모습은 어떤가요? 화려한 슈퍼카, 번쩍이는 금목걸이, 명품으로 도배된 옷차림, 이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를 겁니다. 실제로 많은 유명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세계에서 손꼽히는 진짜 부자들의 실제 모습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을 예로 들어볼까요? 이분의 재산은 무려 1,50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1950년대에 구입한 집에서 살고 계시죠. 심지어 2020년까지 20달러짜리 낡은 노키아 폴더폰을 사용하셨습니다. 아이폰으로 바꾼 건 최근의 일이에요.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어떨까요? 수년간 똑같은 회색 티셔츠만 입었습니다. 요즘은 검은색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결국 컨셉은 동일하죠. IKEA를 만든 잉바르 캄프라드라는 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코노미석을 타고 다니고 20년 된 볼보를 몰고 다녔어요. 이런 억만장자들이 가난해서 그런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전략이거든요. 부자들이 소박하게 사는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화려하게 살면 여러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죠. 소송을 걸어오는 사람들, 사기꾼들, 심지어 납치범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당국이나 규제기관의 관심도 받게 되고 언론의 타깃이 되기도 하죠. 버핏이나 저커버그처럼 이미 유명한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들조차 단순한 이미지를 유지함으로써 불필요한 비난이나 질투, 논란을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눈에 띄게 화려한 생활을 하는 건 카다시안 같은 연예인들이고 이런 억만장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주목해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평화로운 삶입니다. 재산을 과시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주시하기 시작해요. 뒤를 쫓아다니고 질문을 던지고 무언가를 빼앗으려 하죠. 반면 조용히 살면서 주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섞여 지내면 어떨까요? 재산뿐만 아니라 사생활과 자유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일부 부유층은 의도적으로 눈에 띄지 않게 살아갑니다. 화려한 자동차도, 금목걸이도, 거대한 명품 로고도 없죠. 평범한 옷을 입고 보통 차를 몰고 낮은 프로필을 유지합니다. 이걸 스텔스 웰스, 즉 숨겨진 부라고 부르죠. 구찌나 발렌시아가처럼 누구나 아는 브랜드 대신 로로 피아네나 브루넬로 쿠치넬리 같은 초고가 브랜드를 입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모르실 겁니다. 그게 바로 포인트예요. 이런 브랜드들은 엄청나게 비싸지만 눈에 띄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싼 물건으로 자신의 지위를 보여주려 합니다. 성공했다는 걸, 인정받고 있다는 걸 드러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로고가 크고 눈에 잘 띄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감탄하길 바라니까요. 하지만 정말 부유한 사람들은 그런 인정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자신이 부자라는 걸 알고 있고 누구에게 증명할 필요도 느끼지 않아요. 명품은 여전히 구매하지만 관심을 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편안함, 품질, 개인적인 취향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점은 이들은 그걸 살 여유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한편 부자처럼 보이는 많은 사람들은 사실 부자가 아닙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명품 브랜드에 가장 많이 돈을 쓰는 계층은 상류층이 아니라 중산층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사회적 계단을 오르는 중이기 때문이에요. 무시당하거나 과소평가되는 게 두렵죠.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싶어서 비싼 물건으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호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동료들에게 인상을 주려고 명차를 리스하고 어울리기 위해 비싼 가방을 사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려고 신용카드를 한도까지 긁어버리죠. 이걸 시끄러운 가난이라고 부릅니다. 옷차림은 돈을 외치지만 통장 잔고는 그 반대라는 뜻이죠. 가난해 보이는 전략이 효과적인 이유는 위장막처럼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드러내지 않으면 사람들이 당신을 표적으로 삼지 않거든요. 협상 테이블에서 롤렉스 시계와 명품 정장을 입고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당신이 돈이 많다고 생각하고 가격을 올립니다. SNS에 재산을 자랑하면 가짜 친구들, 기회주의자들, 심지어 소송까지 끌어들이게 되죠. 아시다시피 부자들은
범죄의 주요 타겟이기도 합니다. 2016년에 김 카다시안이 파리 호텔에서 보석을 착용한 사진을 올린 후 무장 강도를 당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2020년에는 팝스모크라는 래퍼가 선물 받은 가방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가 실수로 자택 주소가 노출됐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집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어요. 부자라면 절대 겪고 싶지 않은 일이겠죠. 많은 나라에서 부를 과시하면 정부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특히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 쉽죠. 세무조사관들은 가장 크게 자랑하는 사람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세금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위장은 단순히 청구서를 피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유에 관한 문제이기도 해요. 모든 사람이 부유하고 유명해지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많은 유명인들은 명성의 최악의 부분이 사생활을 잃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가 팝의 제왕 마이클 잭슨이었죠. 2003년에 그는 플로리다의 한 슈퍼마켓 전체를 대여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처럼 쇼핑하는 느낌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어서였어요. 매장은 몇 시간 동안 일반인에게 폐쇄됐고 잭슨은 심지어 직원들과 친구들에게 돈을 주고 일반 쇼핑객처럼 행동하게 했습니다. 카트를 밀고 선반에서 물건을 짓는 모습을 연출하게 한 거죠. 그는 단지 평범함을 느끼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레이디 가가, 제인 말릭, 다니엘 레드클리프, 빌리 아일리시 같은 유명인들도 모두 명성의 일부를 후회하며 더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유명하고 부유하다는 건 황금 세장에 갇힌 것과 같을 수 있어요. 돈은 많지만 어디에도 갈 수 없습니다. 자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부유층이 보이지 않게 살기를 선택합니다. 여전히 황금 세장 안에 있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니까 원할 때 드나들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좋은 걸 하나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휴대폰을 업그레이드하거나 고급 가방이나 재킷을 샀을 수도 있겠죠. 처음에는 자신에게 주는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다른 물건들이 어울리지 않게 보이기 시작해요. 새 재킷이 낡은 신발과 안 맞는 것 같고 새 휴대폰이 싸구려 이어폰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 같죠. 바로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물건이 망가져서가 아니라 모든 게 완벽하게 느껴지길 원하기 때문에 더 많은 걸 업그레이드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걸 디드로 효과라고 부릅니다. 한 번의 업그레이드가 또 다른 업그레이드로 이어지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 버리죠. 이건 단순히 인터넷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이야기에서 유래한 거예요. 1700년대에 드니 디드로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선물로 아름다운 빨간 가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입고 나니 나머지 소지품들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가운에 맞추기 위해 낡은 의자, 탁자 그 외 여러 가지를 교체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무료로 받은 가운 하나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게 된 거죠. 디드로 효과란 이름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더 높은 수준의 생활을 시작하면 그게 빠르게 새로운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전에는 외식할 때 10,000원을 한도로 정했다고 칩시다. 그러다 어느 날 상사에게 보너스를 받아서 자신에게 30,000원짜리 식사를 선물했어요. 한두 번 정도는 문제없죠. 하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뇌가 적응해버립니다. 이제 30,000원짜리 식사가 더 이상 사치가 아니라 평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갑자기 20,000원짜리 식사조차 싸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그러면 심리학자들이 쾌락 러닝머신이라고 부르는 것에 갇히게 됩니다. 계속 더 많이 지출하고 더 많이 기대하지만 행복은 지속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부유층이 이 함정을 완전히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에게 인상을 주기 위해 사치품을 사지만 진짜 부자들은 자유를 사는 걸 선호하거든요. 물론 억만장자가 아니어도 이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척하거나 단순히 과시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재산을 쌓기 시작하는 단계라면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낮은 프로필을 유지하면 사람들이 당신에게 많은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과소평가되는 것이 실제로는 숨겨진 장점이 될 수 있죠. 협상에서 사람들이 쉽게 가격을 올리지 않게 되고 사기꾼이나 당신의 돈에만 관심 있는 가짜 친구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늘 돈을 빌려가기만 하고 갚지 않는 그 친구 아시죠? 당신이 가난해 보이면 아무도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평화를 얻는다는 점이에요. 성공을 과시하기 위해 성대한 파티를 여는 대신 조용히 중요한 사람들과 함께 최고의 삶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돈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재산이 조용히
배경에서 계속 성장하는 거죠. 다음에 샌들을 신고 가난해 보이는 사람을 보신다면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 사람은 가난한 게 아니라 똑똑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과시하는 세상에서 단순하게 보이는 것이 진짜 승리거든요. 평화와 안전, 자유를 가져다 주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이 방법이 당신에게도 효과가 있을지 모릅니다.